지역의 이슈를 풀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태릉국제스케이트 경기장을 대신할 후보지를 연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스케이트장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를 비롯해 모두 7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5호선 연장 노선을 두고 맞붙었던 경기 김포와 인천 서구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두고 또다시 대결 구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포 오늘뉴스의 정은하 대표와 박오식 김포투데이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제 스케이트장,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신할 새로운 경기장의 건립을 두고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지자체 7곳이 열띤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태릉 국제 스케이트 경기장 대체 후보지를 왜 찾고 있는 건가요? 먼저 이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400m 트랙을 갖춘 그런 이제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격에 맞는 그런 경기장인데요. 1971년도에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출범을 해서 2006년도에 덮개를 덮으면서 이제 실내로 이제 변모하게 되었고, 2009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이 태릉이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재가 되다 보니까 국가유산청 입장에서는 이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의 철거하는 이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태릉을 이제 복원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이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자체도 국가유산청 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대한체육회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도 국가유산청에다가 기부 체납을 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유상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20년 동안 이제 무상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그 건물을 이제 환원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마감 시점도 2026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이 되면 국가유산청 입장에서는 이걸 이전 철거를 이제 좀 그런 것에 대한 의지는 좀 확고하다고 이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체 후보지 공모가 8개월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공모를 좀 중단한 이유도 궁금한데 선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어떤가요? 글쎄요, 뭐 이게 선거 대한체육회 이제 회장 선거죠. 이제 뭐 그 선거 때문에 이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이전 공모 사업이 연기가 됐다라고만 이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023년 12월에 대한체육회에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 부지 공모를 이제 했었죠. 진행하다가 작년 8월이죠. 이걸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어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부와의 어떤 이게 원활한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사례로 제가 봤을 때 작년에 그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훈련하는 훈련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국비 2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 사업인데 이것을 대한체육계에만 맡겨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에는 어쨌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 간의 어떤 이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와도 좀 맞물린 측면들도 뭐 없진 않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선거는 끝났습니다. 당선된 유승민 신임 회장은 최근에 이제 연내 공모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공모 제기가 된 겁니까? 네. 공모 연기 근거가 됐던 태릉시청 종합정비계획과 유산영향평가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현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유승민 체육회장도 지난 19일 강원도 체육회 간담회에서 올해 안으로 스케이트장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재개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양주시, 또 동두천시가 적극적인 유치전을 벌이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3개 지자체가 경쟁 중입니다. 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하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지자체들이 열을 올리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김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제 조성되면서 인구가 지금 한 50만이 넘습니다. 네. 이제 컴팩트 시티까지 이제 조성이 마무리되면 계획된 걸로는 한 인구 한 70만의 대도시가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김포하면 떠오르는 랜드마크가 없어요. 이제 뭐 우리 뭐 앵커님도 김포하면 이제 떠오르는 곳이 사실 선뜻 떠오르는 것이 쉽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네.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국제 스케이트장을 김포에 유치하게 되면 김포가 이제 동계 스포츠의 어떤 메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의 랜드마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이제 효과가 예. 있기 때문에 김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동계 국제 규격의 스케이트장이 유치가 되면 다양한 이제 국제 대회를 유치하게 되고 예.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이 김포가 이 다양하게 이제 노출이 됨으로써 김포라는 어떤 이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이제 높아질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동계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또 유입되고 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김포가 요즘 이제 뭐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이 굉장히 핫해졌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연계한 그런 이제 관광 산업을 보다도 발돋움 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짚어주셨는데 과거 스포츠 관련한 이제 국제 경기장이 지자체에 세워졌던 경우를 좀 돌이켜 보면 이게 처음엔 좋은데 끝으로 이제 점점 갈수록 적자를 보거나 좀 재정적인 부담을 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 스케이트장은 좀 다를까요? 뭐 저는 이제 그게 하나의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의 묘를 어떤 잘 살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하고요. 예. 그 국제 스케이트장이 김포로 들어왔을 때 무형의 어떤 김포가 알려지는 그런 브랜드 인지도에 높아지는 것들이나 다양한 어떤 관광객의 유입이나 지역 경제, 지역 상권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은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훨씬 상회하는 비용의 어떤 이득을 저는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다른 지자체보다도 김포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더 좀 그 절박함을 가지고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제 스케이트장의 실질적인 효과까지 좀 짚어봤는데 대한체육회에서 대체 스케이트장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보는 거는 어떤 요소들인가요? 네, 스케이트장 공모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요. 교통 접근성과 국제공항 근접성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시설 인프라 등 중요한 핵심 요건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선수와 관중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잘 돼 있어야 하고요. 충분한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도 고려돼야 하고요. 또 제한체육회가 요구하는 시설 면적은요. 최소 5만 제곱미터 이상, 또 부지와 400m 스피드 스케이트 전용 트랙은 필수예요. 그래서 선수들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축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하고요. 생활체육시설 및 상업시설은 제한사항이며 대체시설은 국가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동호인과 일반 이용객들이 두루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것은 향후 국제대회 유치 및 빙상 스포츠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023년 기준 2천억 원이고요. 네. 네, 그 수도권에서는 김포시가 이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세대에서 발표한 최적지 연구 결과가 또 한몫을 했는데요. 어떤 결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연세대학교 도시공학팀에서 발표한 최적지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팀은 토지 경사도와 지하철 접근성, 인구 밀도, 서울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스케이트장 입지 적합도를 분석해 학술지에 게재했는데요. 분석 결과는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입지 적합도가 낮아졌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전국 빙상 종목 체계윤의 7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학생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이 가까워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는데요. 연구팀은요, 이 분석을 통해 서울과 가까우면서 교통이 좋은 김포시 남동부와 양주시 남부가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 헬로티비 뉴스도 보도를 했는데 연구 결과 김포시가 최적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만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김포시만의 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네.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김포시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신규 스케이트장 건립 최적지가 김포라고 주장했는데요.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 접근성과 김포공항 10분, 인천공항 30분 등 국제공항 근접성, 풍무 역세권에 완비된 기반시설 등을 강조하면서 이 연구 결과가 김포의 이러한 특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연구팀 분석에서 실제로는요. 인천 서구의 적합도 점수가 약간 높게 나왔어요. 김포시가 이 점을 간과한 거죠. 네. 연대 연구팀에서도요. 김포시가 연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인천 서구가 우유를 점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결론적으로 보면 김포시는 입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반면에 연구팀은 연구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 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좀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김포시가 계속해서 이제 최적지라고 주장하는 이런 태도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이제 뭐 방금 전에 정은아 대표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자료가 이제 뭐 띄워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합한 이제 후보지로 이제 언급한 내용들이 보면 인천, 부평, 계양, 경기도 수원, 안양, 강명, 군포 이제 이런 도시들이 이제 최적지라고 이제 그 연구 결과에서 이제 좀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이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들이 강원도의 이제 3개 도시죠. 강원도 춘천, 원주, 철원, 그다음에 인천 서구, 경기도 양주, 동두천, 김포시 이렇게 이제 7개 지자체인데 기초지자체인데요. 여기에 보면 최적지하고 신청한 도시하고 이제 겹치는 도시는 사실 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 입장에서는 뭐 이런 도시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김포시가 좀 우위에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좀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지하철 5호선 연장 현안에 이어서 또다시 맞붙는 셈인데요. 김포시와 인천 서구의 경쟁력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네. 김포시는 미래 가치를 기반으로 한 비전과 우수한 인프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는요. 접근성과 풍부한 배우 수요를 강점으로 하고 있고요. 김포와 서구는 서로 다른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김포는 국제공항과 가깝죠. 또 서울과 인접한 입지 덕분에 많은 선수와 관람객이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D 노선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서요. 장기적으로도 교통망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에요. 또 이러한 접근성은 김포의 미래 가치를 한층 더 높이고 있는데요. 또 건립 장소인 풍무 역세권 개발 지구에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어 즉시 착공도 가능합니다. 이는 김포시가 이미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동계 스포츠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실업팀 및 유소년 팀을 창단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또 태릉보다 1.5배 큰 4,300석 규모를 확보해 이벤트 유치와 관중수 확장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규모가 작아 배우 수요에 불리할 수 있는데요. 잠재적 관객이나 이용자가 적을 경우 경기장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포시는 지난해 서울 양천구 고양시와 빙상 스포츠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해 서부권 결집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인천 서구는요. 역시 공항 근접성이나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또 청라 국제 도시 내에 있어서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거쳐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인구가 300만이 넘는 인천시에 속해 있어 배우 수요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주변 지자체와의 거리와 교통 편에서는 최적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환경 오염이나 교통 체증 문제 등은 스케이트장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이제 장단점까지 좀 짚어봤는데
또 동두천의 경우에는 여러 스타를 배출한 빙상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양주시는 현재 태릉 스케이트장과 최단 거리에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여기에 또 강원도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일 후보지를 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에 좀 김포시가 좀 우위를 점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이거는 뭐 제 주관이죠. 일부 제 뭐 반영된 네네.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현재 이제 그 유치 신청을 희망하는 그런 기초지자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김포시가 제가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이제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서울, 인천, 고양 이런 메가시티와 이제 김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에 대한 측면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이제 가의 어떤 접근성도 굉장히 이제 뭐 우월하고요. 뭐 김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 구성의 특징들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김포가 평균 연령이 한 41세 정도 되는데 네네. 그만큼 젊은 도시이고 아이들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유치가 되었을 때 우리 동계 스포츠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측면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애기봉이라든가 김포가 갖고 있는 한강과 서해와의 어떤 접해 있는 이런 측면들 여러 가지 관광 자원과의 어떤 연계성들도 김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측면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좀 부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가 이제 한강 신도시가 이제 조성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정책 사업에 있어서 소외된 측면들이 분명히 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이것은 어떤 김포가 좀 유치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과 좀 맥을 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또 고려 요소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되면 빙상 실업팀 창단과 또 유소년 육성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 또한 사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계획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김포시는 스케이트장 유치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향후 30년간 1조 2,500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설 건립과 운영을 통해 약 4,000개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계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추가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상업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으로부터의 경제 효과도 수천억 원대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서울, 인천, 고양 등 인근 지역 방문객이 또 연간 11만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런 다양한 경제 효과들은 김포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김포시의 계획은 현재로서는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비전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운영 체계의 지속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네, 국제 스케이트 경기장 유치 전 짚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표면적으로 모두 7개 지자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앵커님 지적하셨듯이 이게 빠르게 어떤 의사결정이 공모 진행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전국 상황들이 좀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문체부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캐시천이 사실 붙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국책 사업들이 계속 연기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지금 어떤 기초지자체 단체 간의 어떤 가열 경쟁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체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자체들의 홍보와 행정력 낭비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드시 문체부 개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가 명확한 사유 없이 부지 선정 작업을 연기한 것에 대해 각 지자체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네. 문체부가 중재자로 나서서 각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공모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두고 혈안이 된 김포시의 이야기, 지역별 경쟁력까지 따져봤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